굉장히 많이 다룬 적 있죠, 함수.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함수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수학에서는 이런 fx 같은 느낌을 많이 썼고, 여기다가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은 어 출력값을 뱉어주는 일종의 기계라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빵 만드는 기계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빵을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밀가루를 넣은 다음에 요 머신을 돌리면 빵이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은 뭐 과일을 믹서기에다가 넣은 다음에 믹서기라는 기계를 동작시키면은 막 주스가 나온다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x랑 y로 표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함수 그래프도 그리고 하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도 사실 함수가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된다라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수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입력 값을 똑같은 값을 두 번 넣었으면은 완전히 똑같은 값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고정적인 건데,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함수란 딱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랜덤 함수가 껴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실행할 때마다 다른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개념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계를 만들어 볼 건데, 결국에는 뭐 그러면 뭔가 생성을 할 때 넣고 빼고 하는 게 핵심이냐,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역시나 요 입력과 출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코드를 모아놓는 공간 자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용도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먼저 자, 함수 문법부터 간단히 살펴보자면, 뭐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는 항상 타입을 정해주고 이름을 정해주고 땡땡이로 해가지고 변수 선언을 했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은 함수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리턴 타입을 먼저 정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함수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일단 괄호로 이렇게 함수라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자, 리턴 타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비워두는 게 아니라 void라는 거로 이렇게 뭐 만들어줘야 되고요. 함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랑 마찬가지로 대소문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1, 2, 3, 언더바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긴 합니다. 함수 같은 경우에도 뭐 팀마다 컨벤션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봤던 대부분의 이제 게임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테스트, 펑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대문자로 일단은 작업을 하게 될 건데, 근데 이건 뭐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알아볼 그런 뭐 프라이빗 멤버 함수들은 뭐 소문자로 한다거나 이런 뭐 팀들도 덜어 있기는 해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뭐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출력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걸 넣어주는데, 입력한 게 없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드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뭐 대부분 경우에는 얘는 그냥 비워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딱히 뭔가 넣어줄 게 없으면 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아직 넣어주고 나오는 요 인풋 아웃풋이, 이거 여기가 아니라 인풋 아웃풋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은 넘어가시고 여기 구현부부터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게 함수에 일단 시그니처를 정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넣어주게 되는데, 뭐 내용물은 뭐 항상 그렇듯 이거 간단하게 그냥 뭐 헬로 월드 같은 거 그냥 테스트라고 이렇게 로그만 하나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될 텐데, 번역을 하면 일단은 어떤 영역이 올라갈까요? 우리 메모리 맵에 보면은 항상 코드랑 관련된 요 부분에 일단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어딘가 이렇게 뭐 우리가 여기 넣어준 구현부가 들어가게 되겠죠. 컴파일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 i를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법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계에 대한 설계도 같은 걸 만들어 준 거고, 요 기계는 인풋 아웃풋은 없고, 그 다음에 얘를 딱 실행하는 순간 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준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메인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 함수가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코드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 테스트 펑션이라는 거를 구동하겠다,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문법이 계속 좀 비슷비슷하죠. 여기도 괄호가 들어가고 여기도 괄호가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뭐 이건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뭐 이런저런 코드를 넣었던 거를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시켜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똑같이 실행해보면 테스트가 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 거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함수를 배우면은 약간 이거는 일종의 무인도처럼,
때 이 독립적인 공간이고 우리가 코드를 실행하다 말고 다른 곳으로 뿅 순간 이동해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라는 얘기가 드는 거고,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완료된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래 나를 호출한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표현할 때 저는 약간 꿈을 꾸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화 중에서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막 꿈을 꾸고 꿈에서 또 꿈을 꾸고 또 꿈에서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몇 차로 들어가는데, 함수 안에서도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또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코드를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이제 기능이 조금씩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진짜로 갔다가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int a는 1이라고 하고 뭐 int b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가 이 함수 다음에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제 코드 흐름을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하나씩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행이 되는데 우선 여기서 딱 멈췄죠. 그 다음 줄은 여기로 들어갈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마친 다음에 끝나면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꿈을 꿨다가 꿈에서 깨면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바로 그 다음 줄부터 이어서 실행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를 뭐 계속 뭐 해보자면,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이랑 아웃풋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줄 수 있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뭘 넣어줄 것이냐는 사실 뭐 컨텐츠 따라 당연히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정보를 토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또 간단하게 항상 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여기다가 그럼 정수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정수를 우리가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정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타입이 int였죠. 이제 int를 받아주겠다라고 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 안에다가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입력값을 비워뒀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느낌으로 int 뭐 a라고 일단 이렇게 불러보도록 합시다. 타입이 있고 한 칸 띈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되 그 다음에 땡땡이가 붙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금 변수랑 다르죠. 그냥 타입과 타입의 이제 그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인자 하나를 넘겨줘야 됩니다. 인풋을 우리가 int 한 개를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정수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컴파일이 되지 않고 에러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0이라거나 뭔가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방금 우리가 한 행동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림판을 잠시 켜보자면, 함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인데 구동 버튼이 있어가지고 얘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막 넣어준 다음에 얘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값, 약간 그 소켓을 뚫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뭔가 아이템 같은 데다가 우리가 보석 박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임들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이 기계를 구동하기 전에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거를 반드시 int 타입으로 정수 하나를 받아주겠다라고 일단은 표현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기계를 돌릴 때 반드시 정수 하나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을 넣어준 다음에 구동을 뿅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로 넘겨준 요 i를 일단은 뭐 내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요 이름이 없어도 딱히 문제는 없어요. 이 코드를 뭐 지금 빌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뭐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요 이름 자체는 내부적으로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실행할 때 넘겨준 첫 번째 인자다라는 의미를 알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여기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변수를 뭐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같다고 해가지고 똑같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로 넘겨준 인자값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뭐 테스트 한 다음에 A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테스트 다음에 숫자가 정상적으로 다 출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100이 넘어갔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뭐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인자가 우리가 하나를 넘겨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숫자를 꼽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강제로 여기다가 우리가 정해줘가지고 100이라는 걸 이렇게 뭐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변수를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사용하던
전역 변수 hp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hp의 값을 꺼내 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냥 이름을 한번 다시 부르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부르면 얘가 이 100이라는 값을 꺼내 읽어오는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겠죠. hp 안에 있던 값을 꺼내 온 다음에 그 i를 테스트 펑션에다가 뭐 전달해 달라, 같이 넣어서 실행해 달라라고 뭐 이렇게도 일단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함수가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점점 복잡해지면은 처음부터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항상 어딘가에선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나 제가 변수했던 거에 비해서 더 일단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뭐 인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입도 뭐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겠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타입들, 플로트라거나 뭐 그런 거 뭐 등등. 그럴 때 만약에 인자를 여러 개를 받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쉼표 하나를 하고 그냥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는 인트 하나를 받고 플로트 하나를 받아주는 그런 함수가 된다.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 어떤 소수점이 들어간 숫자를 이렇게 받아줘야지만 뭐 실행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문법 테스트만 하면 좀 지겨우니까 이걸 좀 뭐 의미 있는 거로 만약에 해보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나중에 뭐 체력을 깎는다거나 내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 기능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함수 단위로 묶어주는 게 좋은 거고, 실제로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완성된 코드라고 해야 될지 조금 복잡한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C++ 강의에서 연재한 그 서버 강의를 보시면은, 잠시 지금 구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함수들이 막 난무한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리저리 함수가 굉장히 많고 그 함수끼리 서로 호출하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영상을 틀어놓고 녹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너무 느린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켜지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함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조금이라도 뭔가 코드를 재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함수를 파주는 거를 이제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만약에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정수를 일단은 2개를 받아가지고 그 정수의 합을 우리가 뭐 리턴을 하건 출력을 하건 뭔가를 해본다고 가정해봅시다. 계산기를 만드는 거예요. 10이랑 20을 더해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넘겨준 애는 A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고 두 번째로 넘겨준 애는 B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A를 부르거나 B를 부르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넘겨받은 요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함수의 기능이 만약에 A와 B의 그 합을 우리가 출력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A 플러스 B는 엔드라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걸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당연히 30이 정상적으로 잘 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넘겨받아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옆에서 뜬 비주얼 스튜디오는 잠시 꺼주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어하네요 컴퓨터가. 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임자 2개를 받아가지고 넘겨받아서 지금 호출하는 부분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int a랑 int b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인지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밖에서 우리가 a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막 b를 사용하려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꿈의 세계 하나의 꿈으로 일단 들어온 것이고 그 꿈에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인자 2개를 받아주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자 이게 물론 이 메인이랑 지금 애드랑은 약간 독립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되 얘를 이제 호출해 가지고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값을 뭐 결과 값을 우리가 넘겨 받아 가지고 이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당연히 함수에 대한 그 정의를 보면은 넣어주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 아웃풋은 바로 여기다가 일단은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이드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보이드 타입이 아니라 뭐 다른 타입, 예를 들면 우리가 인트로 얘를 뱉어주겠다라고 규칙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는 이 함수를 끝낼 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특정 정수를 뱉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어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소켓을 2개 뚫어 놔가지고 무조건 이 기계를 실행할 때는 여기다가 이 소켓 2개를 채워줘가지고 동작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규칙까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얘를 뭐 A, B라고 부르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는 출력 소켓까지 이렇게 우리가 뚫어줘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값을 뱉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안 지키면 방금처럼 컴파일 에러가 나고
뭐 유일하게 얘 메인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뭐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얘도 원칙상으로는 뭐 이렇게 리턴 값이 있기는 해야 돼요. 네, 근데 메인은 유일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 다른 함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에러가 나오는 걸 보면은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에러 목록을 딱 보면은 이제 바로 원인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인트를 뱉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어떤 값을 내가 함수가 완료될 때 뱉어줄 때는 return이라는 문법을 이용해가지고 return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뭐 반환할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return 다음에 int라고 했으면 int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뭐 float이나 다른 타입이면 그 타입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숫자 하나를 그냥 넣어줘가지고 무조건 얘는 100을 반환해도 되겠지만 어떤 결과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요 a 플러스 b라는 결과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뱉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 됐다라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그냥 정수 하나를 리턴해주게만 만들어주면 일단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 add 함수를 많이 구현할 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int a 플러스 b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중에 알아볼 뭐 중간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 변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int sum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a 플러스 b를 저장하는 이걸 나중에 이제 지역 변수라고 우리가 또 알아볼 건데 거기다가 잠시 저장했다가 그 값을 다시 읽어와 가지고 리턴을 해준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 단계로 이렇게 나뉜 상태가 되는 건데 결국 결과물은 일단 똑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혹시라도 막 여기 변수에다가 저장했다가 내가 리턴하면 조금 성능이 뭐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사소한 거는 진짜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코드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일단은 생각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편하면 한 번에 하고 그게 아니면 뭐두 단계로 나눠서 하더라도 결과가 일단은 잘 도출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뭐 굉장히 뭐 기초적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add가 있고 그리고 혹시 C샵에서 넘어오셨다라고 하면은 C++ 문법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뭐가 짜증나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만들었다. add가 만약에 지금 아래 가고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add라는 존재를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얘가 지금 add를 호출하고 있죠. C샵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C++은 얘가 멍청해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함수끼리의 그 호출 순서까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함수가 엄청 많아질 텐데 그 모든 순서를 내가 어떻게 다 미리 알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뭐 순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요런 시그니처의 함수가 나중에 등장을 할 것이다. 이 add라는 함수 이름은 add고 입력은 int 두 개를 받아줄 것이고 그리고 출력은 int 하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언젠가는 등장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설령 아직까지 구현부를 얘가 못 만났다고 해도 얘가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그 함수를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일단은 넘어가게 돼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현부를 다시 어딘가에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위에다가 선언을 해줘가지고 이 함수에 대한 시그니처를 널리 알려주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문제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런 파일들을 헤더 파일이라는 데다가 별도로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선언하는 모든 그러니까 존재를 알리는 부분과 실제 구현부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만드는 게 C++에서는 일반적입니다. C샵에서는 항상 이걸 하나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C++에서는 뭐 동일한 기능을 헤더 파일 하나, CPP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작업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정해진 문법이 그렇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하던 얘기를 조금 계속 해보자면 요 리턴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 게 리턴하고 딱 때리자마자 무조건 내가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요 함수에서 바로 빠져나가가지고 얘를 종료시키면서 이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가지고 막 여기다가 y를 쓰고 이중으로 for문까지 쓰고 있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해도 그냥 변심해가지고 여기서 리턴을 때려주면은 아래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실행되다가 리턴을 만나자마자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얘를 종료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종료를 하면은 당연히 얘가 끝난 요 다음 위치로 일단은 이어서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뭐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보겠지만 while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때리면은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문법이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리턴을 하더라도 사실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얘는 이 while문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이 함수 전체를 바로 빠져나가는 기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뭐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인트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만약에 뭐 소수점이 들어간 버전도 필요하다 아니면 뭐 다른 버전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는 그 부동 소수점을 위주로 이렇게 더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만약에 매번마다 우리가 뭐 이름을 바꿔가지고 add int, add float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함수를 유심히 보면은 요 시그니처에서 인자 개수가 달라도 사실 아주 완전히 다른 함수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제 함수 이름을 재사용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얘를 만약에 한번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여기서 add를 또 만들었으면은 당연히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뭔 말이야 이미 있잖아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가지고 얘는 인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냥 테스트만 한 거니까 그냥 리턴 제로를 해볼게요. 얘는 인자가 한 가밖에 없고 얘는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케이스는 아예 그냥 서로 다른 i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add로 하기면 좀 귀찮으니까 일단 void로 계속 실습을 해볼게요. 테스트로 돌아가가지고 정수 하나를 받아주는 버전과 정수를 두 개 받아주는 버전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사실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인자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타입이 달라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float a다 라고 하면은 얘는 int를 받아주는 거고 얘는 float를 받아주는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둘은 서로 다른 기능이다 라고 얘가 인정을 해가지고 그냥 쿨하게 또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름을 재사용한다 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뭐 이 함수 버전에 따라 가지고 얘가 알맞는 거를 골라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C++에서는 또 되게 까다로워요. 내가 지금 3을 호출했으면 당연히 정수 버전이 호출이 되겠고 만약에 소수점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뭐 알아서 이 테스트 2 버전을 호출하게 되겠죠. 이건 이제 얘가 정말 똑똑하게 잘 알아듣고 제일 그럴싸한 거로 일단 얘가 알아서 실행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원래는 이 버전으로 호출하고 싶었는데 막 엉뚱하게 호출이 되고 이런 부분도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함수의 기본 문법 입력값을 우리가 설정을 하되 타입이 다르거나 아니면 개수가 다르면은 뭐 별도로 인지를 한다라는 것까지 일단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리 살짝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제가 오늘부터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스로 작업을 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 이제 그런 코딩 연습 문제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프로그래머스를 고른 이유는 이게 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좀 적당하게 올라가는 난이도인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살펴보시면 레벨이 굉장히 친절하게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레벨까지 쭉 가가지고 레벨 한 4, 5 정도 되면은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대기업의 문제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지금은 요 레벨 제로부터 시작을 할 거고 C++로 고쳐준 다음에 예를 들면 문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제일 쉬운 거 뭐가 있을까요? 두 수의 합.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풀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원래는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채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과제로 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동그라니 있고 결국은 이 함수를 채워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메인 함수가 없고 완성된 코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부분만 딱 채워가지고 제출하면은 얘가 알아서 판별을 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뭐 구현이나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게 과연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당연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게임을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사양들이 머릿속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뭐 굉장히 많은 아트 리소스라거나 기획서를 보고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엔 이렇게 작게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뭐 하나의 기능을 만드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딱 기능 구현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연습을 할 때 뭐 크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문법을 쭉 배운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어떻게든 수정하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다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 막막하고 간단한 것도 못 만들게 되겠지만 조금씩 내가 그 설계라거나 아니면은 뭐 기능 구현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서 조금씩 더 큰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도 되고요. 다만 문제는 그러려면 좀 오래오래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 포폴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작은 규모,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 하나 풀 때는 조금 더 짧은 시간 만에 딱 필요한 부분만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여기서도 함수 단위로 문제가 주어졌죠. 이건 사실 그런 연습 문제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알고스팟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입출력 함수, 예를 들면 여기서 뭐 cout을 해가지고 뭘 출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그 입출력 함수를 우리가 찍어주면은 그 값을 얘가 캐치해가지고 그 값이 맞는지를 판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할 요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함수를 채워주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준다라는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문제 설명을 읽어보는 거죠. 정수 넘버 1과 넘버 2가 주어질 때 넘버 1과 넘버 2의 합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요 가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일단 바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넘버 1이랑 넘버 2의 합을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금 제가 예제로 들어준 게 add 함수였으니까 그걸 그냥 똑같이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는 거고, 인트 두 개를 넘버 1과 넘버 2로 받아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름은 뭐 우리가 바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미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긴 하지만, 자, 넘버 1과 넘버 2라는 두 개의 정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합을 지금 이렇게 뱉어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이 제한사항과 관련된 걸 잘 읽어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인트라는 거의 범위가 대략적으로 뭐 마이너스 플러스 21억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인트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롱롱 64비트까지 가가지고 저장해서 뭐 뱉어줘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는 함수가 이렇게 이미 인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케이스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뭐 지금은 뭐 난이도가 낮으니까 이런 뭐 디테일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언젠가 이렇게 범위를 초과 나가지고 분명히 내 로직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범위 때문에 틀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제한사항 혹은 뭐 실행 속도 같은 거 1초 내에 실행이 돼야 된다거나 하는 뭐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와 3을 하면 5가 뜨고 100이랑 2를 입력했으면 102가 떠야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러면 이거를 뭐 푸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int answer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넘버 1 더하기 넘버 2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answer를 리턴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뭐 생략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하더라도 사실 뭐 차이가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둘 중 하나로 뭐 아무거나 하신 다음에 먼저 바로 제출하지 않고 코드 실행이라는 걸 눌러보면은, 자, 얘가 일단 테스트로 이걸 이제 서버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문제를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괜찮네라고 하면 통과가 뜨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뭐 문법 뭔가 잘못했다, 예를 들면 그냥 리턴 제로를 때려봐가지고 뭔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빨간불이 뜨죠. 기대가 5랑 102가 떠야 되는데 너는 0인데? 라고 지금 불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코드를 실행하면은, 근데 이게 항상 코드 실행이 다 통과되었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테스트 케이스 여러 개를 일단 준비해 둔 다음에 그 값이 나오는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다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뭐 일단은 정답일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그럼 이렇게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짜잔 해가지고 정답인지 오답인지 뜨게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퀴즈 같은 걸 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취업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딩 연습 문제는 하루에 한 한두 시간씩 꾸준히 풀어주면은 굳이 뭐 나중에 닥쳐가지고 코딩 뭐 면접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막 나중에 가면은 좀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쉬운 문제들만 위주로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뭐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뭐 현업에 가서도 쉬워집니다. 사실은 이거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런 어려운 그런 난이도의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현업에서는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뭐 뜬금없이 그런 디아블로의 그 자동 생성 맵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닌 이상 뭐 대부분 뭐 RPG 컨텐츠 굉장히 뻔하죠.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포폴만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현업에서 일만 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코딩 난이도 높은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취업을 생각하면은 좀 꾸준히 연습은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난 진짜 뭐 뭘 할지 모르겠다, 멍 때리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딩 문제를 뭐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뭐 운동을 할 때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라고 뭐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어떻게든 병행해가지고 만드시는 걸 일단은 권장을 드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코딩 연습 문제 꾸준히 풀고, 그 다음에 DX랑 얼리얼로 포폴 하나씩 만들면은 진짜 어지간해서 사실 뭐 취업은 크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게임 업계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문턱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생 게, 뭐 이런 식으로 결국 함수 단위로 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제가 뭐 과제로 어디까지 뭐 풀어보세요로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릴 겁니다라는 걸 일단은 언급을 드리는 겸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우고 있는 요 함수에 대한 내용이 뭐 그렇게 응용을 해서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도 겸사겸사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뭐 단순하지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문법은 그게 다예요.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인자 개수랑 뭐 이런 리턴 타입이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구현부를 넣어줄지까지만 하면은 사실 함수가 끝이긴 한데, 당연히 함수가 여기서 그냥 한 번만 호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막 서로 아예 지지고 볶고 막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파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C샵 강의에서는 그렇게 뭐 메모리 구조나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지만 C++ 강의에서는 유독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거를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드리는 이유는, C++은 굉장히 프로그래머가 책임이 높은 언어예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포인터를 배운다거나 하면은 어 나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공간에 메모리에 접근해가지고 막 건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운 나쁘게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공간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은 뻥 터지면서 크래시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 크래시가 났으면은 원인을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덤프를 본 다음에 내가 이래서 뭘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려면은 왜 크래시가 났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스택 데이터를 잘못 고쳐가지고 여기서 크래시가 났는데 만약에 그런 스택이나 힙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그냥 그 크래시가 난 코드만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걔가 범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뭔가 함정을 심어 놔가지고 그 폭탄을 건드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함수 기초에 대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신나게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렇게 전역 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로드맵, 그러니까 이 메모리 맵상에서 요 데이터 영역, 데이터랑 BSS라고 쪼개져 있긴 한데 뭐 크게 보면 데이터 영역 하나로 통일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어떤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인대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이게 전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로 전역, 언제 어디서든 누가 이거를 다 접근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int hp를 우리가 전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떤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어 줬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이 변수를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test2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뭐 얘는 뭐랄까요, 그냥 hp를 출력을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위화감 없이 통과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생각하기가. 데이터는 저장했고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게 항상 뭐 세상이 다 그렇듯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전역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다른 언어에서는 아예 막아두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역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법 테스트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처럼 보였겠지만, 이 코드가 지금 함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게 막 몇천 개의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플레이어의 HP를 관리하고 있는 함수인데, 근데 로직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누군가가 HP를 자꾸만 일씩 깎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건드리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게, 진짜 이 HP를 건드리는 곳이 하도 많아가지고 관리의 책임이 이제 진짜 애매해지는 겁니다. 나는 내 코드가 이상한 건지 다른 사람의 코드가 이상한 건지가 되게 알기 힘든다는 거죠. 동시에 다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뭐 전역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뭐 만들자면 아주 작은 규모라면 상관없지만 규모가 언젠가 커지게 되면은 아주 그냥 그 난장판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거를 뭐 그런 공공장소 로비 같은 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공공장소에다가 그냥 쉽게 물건 하나 두고 그걸 모두가 공유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뭐 편하게 하겠죠. 물건 하나만 두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의 물건을 모든 사람이 건드리게 되면은 누군가가 분실을 하건 뭔가 불화가 일어나던 항상 엔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전역 변수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어지간해서는 이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전역으로 사용하는 나중에 보면은 뭐 매니저 같은 코드 그런 거가 아닌 이상 이렇게 전역으로 이제 하는 건 조금씩 우리가 음, 지양해야 되고 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역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뭐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죠. 이렇게 어, 전역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일단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테스트 안에서 변수를 똑같이 문법은 똑같지만 얘는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요 스택이라는 요 공간에 일단은 들어간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2교시 때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스택 메모리와 스택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은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것만 일단 알아보자면 여기다가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줬으면 이거는 이제 지역 변수 혹은 로컬 변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로컬 이 함수의 종속적인 그런 변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메인에서 이제 이 HP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니 얘가 누군데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지금 이렇게 에러를 뱉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딱 여기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로컬 변수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요. 이거 에러가 납니다. 실행해보면 int hp 재정이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은근히 자주 일어나는 빌드 에러 중 하나인 게 막 코드가 엄청 길어지다 보면 이게 막 몇천 줄이 될 수 있는데 위에서 누군가가 진짜로 그럴싸하게 누구나 사용하고 싶은 플레이어라거나 이런 이름을 누군가가 선점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안에서는 뭐 사용할 수 없고 어거지로 플레이어2라거나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변수의 그럼 유효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뭐 그건 맞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요 괄호로 감싸져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 hp라는 변수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다시 쓰고 싶다, 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 방법은 int hp를 두 번 하지 않고 얘를 그냥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위에서 선언한 거를 다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요 hp의 유효 범위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우리가 이런저런 코드를 막 신나게 작업을 하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은 알아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HP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까지 과연 할 일이 있을까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덜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꼭 HP를 로컬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함수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정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가 UI가 A랑 뭐 int B라는 걸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A랑 B랑 HP 이렇게 지금 변수가 3개가 있는데 자 int A랑 int B는 그럼 얘는 또 어떤 메모리에다가 들어가는 것일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네, 대부분 이거는 뭐 그냥 속성으로 코딩을 배운 사람들이나 학원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모르긴 하는데 대부분 같은 그러니까 이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저 살펴보겠지만 얘들도 결국은 함수랑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스택 메모리 안에 여기서 일단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실제로 그런지 살펴볼 건데 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다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잘 사이좋게 일단 지내고 있는 거고 A랑 B랑 요 HP는 결국 이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했다가 반환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깔끔한 거죠. 외부에서는 이 존재조차 모르니까 얘가 필요한 연산에 잠시만 담을 변수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이제 스택 메모리 이제 드디어 진짜 중요한 거 나가고 있는데
뭐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물론 처음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 반면 이제 스택과 관련된 부분은 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스택을 제가 설명을 할 때 항상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어, 잠시만요. 지금 나올지 모르겠네. 인터스텔라구나. 인터스텔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인데, 여기 우주행성에 가가지고 막 탐험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죠. 인터스텔라가.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미제 행성에 갔더니만 이게 처음에는 산인 줄 알았는데 유심히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냥 온 그 별이 다 바다로만 차 있었고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웨이브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다. 약간 이런 엔딩이었어요. 그래서 스택은 약간 진짜로 아주 불안정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영역이라고 일단은 이미지를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에다가 영구적으로 내가 뭐 보존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보다는 진짜로 잠시만 사용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잠시만 또 그림판 이미 있군요. 자, 그림판을 그려가지고 이제 설명해보면 스택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은데, 스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일단 위에서부터 아래로 높은 주소부터 아래 낮은 주소 방향으로 일단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그 높은 주소라 하면 다 메모리 주소가 번호가 있겠죠. 얘는 0번이고 예를 들면 1000번이다 라고 하면은 높은 주소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증가하는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스택을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함수들, 이런 함수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메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메모장이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펜도 하나고 메모장도 하나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은 여기부터는 제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제가 막 낙서를 하고 저한테 필요한 막 모든 거를 저장을 했다가,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 노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영역을 이렇게 딱 긋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사용했으니까 손대지 말고 그 다음부터 너가 사용해라고 딱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딱 바를 놓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었고 그 다음은 너가 사용해라고 일단은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여기가 높은 주소라고 했었죠. 높은 주소, 낮은 주소. 여기까지 사용했고 이제 그 다음은 너가 사용해라고 넘겨줬으면 그 다음 친구는 여기서 보면 그 친구가 함수가 되는 거죠. 제가 새로운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함수는 딱 보는 겁니다. 여기 방금 나한테 넘겨준 그 이전 주인이 여기까지 일단은 경계선을 그어놨네. 그럼 이거를 기억을 해주긴 합니다. 요 곳을. 그 다음에 자기도 어찌됐건 필요한 공간이 있겠죠. 우리가 뭐 나중에 그 로컬 변수라는 거를 한두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막 몇백 개씩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영역만큼을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럼 난 한 이 정도까지 사용해야겠다라고 딱 계산을 하고 실제로 그 공간까지를 자기가 사용을 해요. 나는 여기까지 사용해야지 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자기가 뭐 이제 막 이런저런 코드를 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가 또 필요하다. 어떤 함수를 또 호출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나는 여기까지 사용했으니까 다음 사람은 이어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고 자기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이어받은 사람은 뭐 동일합니다. 나 여기까지 일단은 윗사람이 여기까지 사용했고 나는 여기부터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냥 서로 계속 돌려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쭉 쓰는 거고. 그럼 이게 언젠가는 고갈이 되지 않겠느냐?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함수를 우리가 막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이거를 막 몇백 번 하는 거는 사실 뭐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진 않고, 어찌됐건 이 지금 그림 자체가 무슨 상황이냐면은 함수에서 함수를 계속 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자,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3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함수라는 걸 우리가 언제서는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데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했더니만 얘도 뜬금없이 테스트 2로 호출하고 테스트 2는 또 테스트 3를 호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물론 이렇게 하면 지금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순서가 안 맞으면 또 에러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테스트 2 선언부를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C++ 때문에 억지로 만든 거고 중요한 건 딱 이겁니다. 함수끼리 또 여러 개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하면은 딱 그림이 요 그림이라는 겁니다. 스택 메모리끼리 서로 스택 메모리는 하나 있긴 한데 거기다가 어떤 부분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넘기고 넘기는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다시 보면은 메인 함수였다고 하면은
뭐 얘가 아까 우리가 만든 첫 번째 펑크고 얘가 펑션 2번이고 뭐 펑션 3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메인에서 펑크를 호출하고 얘가 펑크2를 호출했다. 아, 테스트를 했죠. 네, 테스트2를 호출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요런 상황에서 얘가 볼 일을 다 끝내서 뭐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호출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 함수는 끝났으니까 나를 호출한 바로 이전 단계, 즉 요 i의 다음 코드인 요 줄로 일단은 넘어서 실행을 이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는 볼 일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 테스트2라는 애가 요 영역을 사용하다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네 라고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만 쭉 증가하는 건 아니고 더 이상 함수가 필요 없다 싶으면은 자기 영역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리턴을 해가지고 스택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전 i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하고 이 영역은 다시 지워주고요. 그럼 이어서 그대로 나는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사용했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어서 이 부분을 계속 사용한다는 거죠, 이전 함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끼리의 그 계속 돌려 쓰면서 사용하는 메모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일단 개념적으로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어떤 함수 안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변수를 우리가 만든다. int hp는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걸 로컬 변수라고 표현을 했었죠.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왜 지역이냐? 함수에 의존적이라고 했었고, 그럼 요 i가 들어가는 메모리 공간은 스택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스택 공간 중에서도 요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함수의 공간, 요 곳에 일단은 할당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 인터스텔라건 인셉션이건 계속 얘는 위험한 공간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언제 어디서든 만약에 이 함수가 잠에서 깬다, 더 이상 얘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반납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게 사용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크래시는 안 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 크래시가 나면은 뭔가 메모리 침범을 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 없이 계속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지역 변수라는 건 결국에는 요 스택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런 변수들이라는 거고, 지역 변수들이.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계속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되게 간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기다가 변수 사용하기도 했고 안에다가 사용하기도 했는데, 여기다가 만드는 거랑 여기다가 만드는 거랑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죠. 데이터 영역을 사용할 것이냐, 계속 늘었다가 줄어나는 스택 영역에다가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왜 숙지해야 되는지는 바로 우리가 2교시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진짜로 일어나는 게 맞는지를 이제 까보면서 실습을 해볼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메모리를 침범해서 건드리면은 막 크래시가 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장황하게 제가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어 불문하고 C샵이건 뭐 파이썬이 다른 언어든 다 똑같습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컴퓨터 아키텍처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힙이랑 스택의 개념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 변수에 대한 개념을 꼭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1교시에서는 뭐 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이어가지고 뭐 이어서 계속 이 스택에 대한 더 깊은 내용,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론적으로만 알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거를 디버깅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확인하고 막 조작을 해보고 터지는 걸 확인하고 해야지 또 오래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어가지고 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53분이니까 대략적으로 딱 깔끔하게 3시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 뭐 언제든지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